허세진 작가님의 기이한 단편 소설집 건강식품. 홈쇼핑에서 나오는 건강식품 광고를 보고 있는 아내에게 증호가 물었다. 건강식품 사줄까? 됐네요. 그냥 보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 먹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출근을 하면서 증호는 상호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일 친했던 상호는 집도 멀지 않고 제일 친한 친구에서 상호가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같이 가기도 했었다. 잘 살던 상호네 가정이 무너진 건 상호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상호는 동업을 하기로 한 사람에게서 속아서 전 재산을 싹 날리고 알거지가 되었다. 그 바람에 아내와 이혼하고 몇 년 전부터는 월세로 간 원룸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 상호 녀석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한 마음에 문자로 안부를 물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아파트 입구를 걸어가는 증호는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3년 정도 얼굴을 못 본 상호가 서 있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양손에는 무슨 종이백을 들고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증호는 상호를 끌어안았다. 상호는 말을 주저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증호는 상호가 양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팔러 왔다고 생각했다. 이거 팔아야 하는 거구나. 건강식품인데 3개월치가 10만 원이야.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네. 세 식구가 먹을 거니까 3개만 줘봐. 정말 고마워. 자, 여기 3개. 물건을 건네받은 증호는 지갑에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꺼내주었다. 상호야, 근데 너 저녁은 먹었니? 아니, 아직. 그럼 나랑 같이 저녁이랑 먹자. 증호는 상호의 손을 잡아 끌고 고깃집으로 갔다. 돼지갈비 3인분을 시키고 소주를 한 병 시켜서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 잔을 부딪히며 소주를 마셨다. 그동안 상호가 어떻게 살았는지 증호는 듣고 싶었다. 밤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둘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헤어질 때 증호는 택시를 타고 가라며 상호의 손에 5만 원을 쥐어주었다. 상호도 사정이 어려운지 굳이 사양하지 않았다. 상호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증호는 아내 앞에 건강식품 3통을 내려놓았다. 통에 이름 써놔. 앞으로 3달 동안 매일 하나씩 먹어야 해. 근데 이거 어디에 좋은 거예요? 건강에 엄청 좋대. 상호가 팔고 있더라고. 그렇게 식탁 위에 건강식품 통을 놓고 식구들의 이름을 써두었다. 세 식구는 매일 아침에 건강식품을 먹기로 했다. 고등학생인 아들은 학교에 가기 전에, 그리고 증호와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었다. 처음 며칠은 기분 탓인지 몸이 바로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매일 세 식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건강식품을 섭취했다. 그런데 2주가 지났을 무렵 증호는 귀에 살짝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통증이라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했다. 중이염이란 진단이 나왔다. 증호로서는 생애 첫 중이염이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수염제와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건강을 위해 건강식품을 먹은 후에 이런 증상들이 시작된 것 같았다. 그러나 딱히 그걸 증명할 수도 없고 우연일 수도 있었다.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중이염이 가라앉기를 바랬다. 그런데 다시 2주가 지나 건강식품을 복용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증호는 편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있어서 다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 이번엔 편도가 심하게 부어서 아래로 처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급성 편도염이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상호에게 산 건강식품을 먹고 중이염이 생기고 편도염까지 생기며 안면부에 염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 이상했다. 어쩌면 기분 탓일지도 몰랐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타서 먹었다. 그러나 급성 편도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시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이번에는 눈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면서 30cm 안에 있는 글자도 점점 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증상이 증호에게만 일어났다면 아마 증호는 본인의 건강 문제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상호의 건강식품을 의심하는 이유는 자신과 거의 비슷한 증상이 아내에게서도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증오는 상호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와 아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설명했다. 증오와 아내는 거의 동일한 증상을 겪고 있었고 고등학생인 아들은 이제 중이염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호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그런 반응을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데 보통 몸의 자연 치유에 의해 정화가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했다. 상호의 말에 증오는 안심이 되었다. 걱정으로 가슴 조임에 답답했던 마음이 이제는 살짝 풀어져 버렸다. 일단 정상적인 반응이고 몸이 자연 치유를 하는 증상이라고 하니 건강식품을 계속 복용해 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시 2주가 지났다. 그 사이에 눈은 더욱 흐려져서 안과에 가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의사는 안구에 심한 염증 반응이 보인다고 했다. 얼굴 전체에 염증이 나타나므로 CT로 정밀 진단을 하자고 했다. 증오는 CT를 촬영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의사는 CT 결과를 알려준다고 병원으로 그를 불렀다. 의사는 CT 촬영한 차트를 보여주며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검사 결과 뇌와 안과 안쪽 그리고 비강과 목에도 염증이 과도하게 퍼져 있다고 했다. 수술을 바로 예약했다. 가장 빠른 날짜가 2달 후였다. 증오는 아내의 검사 결과도 궁금했다. 아내도 어쩌면 증오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었다. 다행히도 아들 녀석은 중이염 정도에서 염증 반응이 멈추었다.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세 식구는 문제의 건강식품을 끊었다. 증오는 상호에게 묻고 싶었다. 정말 이런 것인 줄 몰랐는지를. 증오는 상훈의 집으로 걸어갔다.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상훈의 집엔 상호가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무표정한 표정에 증오를 반갑게 맞이한 상호는 커피를 끓이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창백한 얼굴로 굳은 얼굴을 한 증오도 그를 따라 천천히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옆에 놓인 커피포트에 수돗물을 받아 끓이고 있던 상호의 옆으로 증오가 다가갔다. 그리고 증오는 싱크대 수납장을 열어서 거기에 꽂혀있던 식칼을 꺼냈다. 번쩍이는 날카로운 칼을 상호에게 들이댔다. 그리고 상호에게 방에 뒹굴던 그 건강식품을 하나 개봉하라고 했다. 상호는 무섭게 돌변한 증오가 시키는 대로 건강식품을 하나 개봉했다. 증오는 그 건강식품을 받아서 뚜껑을 열고 상호에게 입을 벌리라고 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엔 약통을 들고 증오는 벌린 상호의 입에 건강식품을 쏟았다. 그리고 전부 다 삼키라고 했다. 상호는 눈물을 흘리며 전부 다 삼켰다. 그제서야 증오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걸어서 상호의 집을 나왔다. 부엌 바닥에는 상호가 눈물을 흘리며 널브러져서 천천히 걸어나가는 증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상호도 나랑 똑같은 상태가 되겠지? 그 말을 중얼거리며 증오는 맨발로 길을 터벅터벅 걸었다.